어느 날 킴은 엄마로부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너의 아빠가 살해당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당장 캘리포니아 집으로 와 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는 지문, DNA, 살해도구, 권총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킴의 아빠 빌을 죽였을까요? 백만장자 빌은 젊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킴은 아빠에게 아빠, 그 여자가 돈 때문에 아빠를 이용하고 있어요. 라고 하자 아빠는 나도 알고 있어.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의 여자친구는 NFL 풋볼 플레이어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94년 12월 어느 날 밤 9시 11분 911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전화는 케빈이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케빈은 백만장자 빌의 아들이었고 아빠 빌과 함께 살고 있었죠.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몇 년 전에 케빈이 21살 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그를 뒤에서 받아서 케빈은 그때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언어 능력에 손상을 입어 그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가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911 콜 오퍼레이터는 케빈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케빈은 그의 아빠 빌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911 콜 오퍼레이터는 그의 어눌한 말을 겨우 알아들은 후에 구급차를 바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백만장자 빌은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지역은 매우 부유한 지역으로 이런 살인사건은 드문 일이었다고 합니다. 백만장자 빌은 피가 흥건한 상태로 주방 바닥에 누워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백만장자 빌은 3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큰딸 킴, 작은딸 제니, 그리고 아들 케빈이었죠. 큰딸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4살 때 뉴포트비치로 이사를 했다고 말이죠. 뉴포트비치는 그야말로 최고 부자들이 사는 곳이죠. 집에서 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도크가 있는 집들도 많았습니다. 백만장자 빌은 시카고의 남부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부자였죠.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군대에 입대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었죠. 그는 그가 개발한 기술 특허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는 라스베가스에 집이 2채, 프라이빗 젯, 보트, 뉴포트비치에도 집이 있었죠. 그는 뉴포트비치의 발보아 코브에 위치한 집에 거주했습니다. 그는 취미로 비행기 조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네요. 큰딸은 인터뷰에서 그의 아빠 빌은 좋은 사람이었고 그녀와 그녀의 여동생 제니, 남동생 케빈은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학교 때 그녀의 부모님은 이혼했다고 합니다. 큰딸은 일본 도쿄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벽에 엄마에게서 끔찍한 소식, 아빠가 살해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것이죠. TV 사회자는 그녀에게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우리 가족은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들은 그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빌은 라스베가스 집에 며칠간 머무르다가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백만장자 빌은 자신의 아들 케빈과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케빈은 매주 목요일 밤에는 알코올 중독자 미팅에 참여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에는 모임에 가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큰 누나에 따르면 남동생 케빈은 몇 년 전에 발생한 스케이트보드 사고로 인한 뇌손상과 언어장애 이후로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여했던 거라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범인은 케빈이 매주 목요일 밤에 집에 없다는 것도 아는 사람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케빈이 왜 그 미팅에 안 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케빈은 그날 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빌과 저녁 식사 후에 케빈은 위층의 방에서 음악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은 아래층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밤 9시쯤에 위층에 있던 케빈은 6번의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케빈은 놀라서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부엌 바닥에 총상을 입고 누워있는 아빠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케빈은 911에 전화를 한 것이었죠. 인터뷰 중에 누나는 울먹이면서 설명했습니다. 911 오퍼레이터는 케빈의 언어장애로 케빈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면서요. 경찰은 백만장자 빌은 가슴에 6발의 총상을 입었고 바닥에는 6개의 탄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9mm 총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백만장자 빌은 총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들 케빈에게 집에 총이 있니? 라고 물었고 케빈은 네, 있어요. 라고 대답하자 경찰은 너는 최근에 총을 사용한 적이 있니? 라고 물었고 케빈은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총이 보관되어 있는 곳을 경찰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찰이라지만 지금 아빠의 사망을 발견하고 혼비백산하고 있는 아들에게 최근에 총을 쏜 적이 있냐고 묻다니? 의심을 하더라도 좀 나중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거나 경찰은 집에 있는 모든 총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발사된 흔적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집안에는 어떠한 지문, 발자국, 범행에 사용된 총기, DNA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케빈은 범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GSR 테스트, 즉 건샷 레지듀 테스트, 다시 말해서 총을 쏘고 나면 손에 남는 흔적 테스트를 케빈의 손에서 했지만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첫째 딸 킴은 일본에 있었고 둘째 딸 제니는 샌디에고에 있었죠. 그날 밤 총소리는 아주 커서 이웃들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총소리는 9mm건의 더블 탭 테크닉을 사용해서 붐붐, 붐붐, 붐붐 이렇게 2번씩 전부 6번이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2개의 열쇠를 발견했는데 그중 하나는 문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새로 복사해서 만든 열쇠였다고 합니다. 다른 열쇠는 매트 위에 있었는데 그것은 복사한 열쇠가 아니라 원본이었고 복사할 수 없는 열쇠였다고 말이죠. 복사할 수 없는 열쇠를 누가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